바로 경찰청 국감. 검찰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찰청 국감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수사권 관련 얘기보다 오늘 여야의 공방 포인트는 지금 화면에 만나볼 바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. 야당에서는 기획 체포 아니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. 이진숙 위원장 체포 대통령실 누가 직접 하명하셨습니까? 그런 건 없습니다. 없습니까? 예.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는 이진숙 위원장을 경찰이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습니까?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 덮어주려면 새로운 정권에 공을 세우려면 이런 일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는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법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, 신체를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수갑을 채운다고 합니다. 저희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을 합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진숙 체포는 적법했다. 다만 아쉬운 것은 집행 시기와 방식 등에 있어서 특히 수갑을 채용한 부분은 좀 아쉬운 면이 있다. 경찰 출신 여당 의원도 이제 수갑 채운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대통령실이 하명한 기획 체포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유재성 대행은 없다라고 했어요. 근데 오늘 저 경찰청 국감이 이뤄지는 비슷한 시점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본인 SNS에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거 기획 체포 맞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어요. 출석해달라는 수사과장 목소리가 선명했고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. 허위 증언을 했다. 자리가 부끄럽다. 그 김기웅 대변인, 이진숙 전 위원장의 얘기가 쭉 나가겠지만 본인이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는 이제 나갈 의사가 있었는데도 마치 통보를 받았는데 안 나갔다는 범죄 취급하면서 수갑 체포 이렇게 했다. 이런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27일 날 일방적으로 나오겠다, 조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수사과장이 그날 27일 날 꼭 나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귀에 선명하다, 지금 잘 들리는 것 같다,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27이란 거 뭐 일방적으로 정하든 아니면 뭐 양쪽에 협의를 했든 27일로 정한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27일 날 못 갈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. 그래서 구두로 또 전화로 얘기하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.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아닙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근거로 삼아가지고 추석 연휴 전날에 어떻게 보면 수갑을 채워서 체포를 한 겁니다. 그 이유가 대단한 현행범도 아니고요. 또 돈을 받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관련인데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, 비판하는 목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. 이른바 이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사실상 이틀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제가 볼 때는 과잉 충성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국정상황실에 경찰들이 파견돼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당연히 전직 방송통신위원장 장관급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대통령실에 그런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다. 이렇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뭔가 이틀막하기 위한 거대한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은 이거 영등포 경찰서 혼자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다. 이렇게 경찰청장 대행을 비판했습니다. 이진숙 긴급 체포와 관련해서는 긴급 체포됐다가 적부심으로 풀려나는 사건은 구속이 다 잘못된 거예요. 적부심을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법원이 거의 잘 없거든요. 얼마나 잘못했으면 적부심을 바로 받아주겠어요. 그 사이에 여러 번 소환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 가지고 가짜 소환장을 발부한 거야. 응? 가짜 출석 요구서를. 이건 영등포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아니 그 말씀은 저희는 6차례 그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습니다. 청장님,
선사하셨어요. 보통 때 답변하고 달라요. 예. 응? 오늘 오전에 답변하고 나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올린 글 보셨어요? 보고받으셨어요? 청장 답이 거짓말이라고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. 제가 보고받기로는 6차례 정상적으로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니까요. 본인에게는 언제 나오면 된다 해놓고 그 사이에 2번씩 보낸 거야. 알리바이 만들기 위해서. 많이 출석 요구했습니다 하는 걸 보내기 위해서. 그리고 형사과장 승진해 갔죠. 승진해 갔죠. 이게 그 체포 적부심을 바로 법원이 받아들여 준 것도 그거 쉽게 안 나오는 일이고 기획 체포 그러니까 뭐 하명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글쎄요, 저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 체포와 그리고 석방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논란들은 이미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 결정문으로 다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체포 적부심이 특히 구속 적부심, 체포 적부심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재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. 예. 그만큼 인용률이 높지는 않은데요. 다만 그 내용을 따져보면 경찰의 체포 과정은 또 체포는 적법했다라는 것이 큰 요지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미 조사가 끝났고 그 앞으로도 또 소환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석방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애초에 경찰의 체포가 불법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에서 뭐 기획 체포였다 또는 뭐 대통령실에 화명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하는 것은 예. 사실상 별로 지금은 의미가 없는 좀 정치 공세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예. 이진숙 전 위원장으로서는 이미 관련된 부분에서는 석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 요구하는 어떤 수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고 관련된 또 만약에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.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기획 체포 대통령실 안 왔냐?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?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 얘기가 주요 화두였습니다. 5위였습니다.